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그 길에서 보면 네. 건물을 보고 다니면 네.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면 참 좋은데, 네. 그렇죠?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막 꺾여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음. 그런 부분이 솔직히 저는 뭔지 알아요. 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 대표님에게 네네네. 좀 설명을 듣고 배우고자 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 1조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1조 4선? 네. 건축법상 제한으로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뭐 네. 어떤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1조건이라는 건 햇빛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웃의 햇볕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내 건물을 후퇴해서 짓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웃의 건물에 햇볕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맞습니다. 네. 겨울에 눈 오면 눈 녹아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닌 건가요? 네, 그거랑 네, 뭐 아, 그것도 상관없나요? 관계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뭐 그것도, 이상한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1조 4선이 뭔지 네. 한번 대표님이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1조 사선은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전용 주거지역, 일반 네. 주거지역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네. 높이를 제한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래서- 이 지역 내에서만 제한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주거지역 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이라든지 네. 공업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하는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는 일조권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 일반 상업지역 네, 강남 맞습니다. 가서 걸어 다니면 전혀 네. 뭐 건물이 네, 강남 너무 대로변에. 높게 잘 맞습니다. 올라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이제 일조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고 아까 그 법무사님이 걸었던 길이라든지 네. 그런 골목 도로, 주거지역들 네. 그런 주거지역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네. 그 기준이 이제 9m 이하의 건축물은 높이예요. 네. 높이 9m 이하의 건축물은 1.5m 이상 띄어서 확보를 하고 음. 9m를 초과하는 부분의 건물 높이는 네.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후퇴해라. 뭐 어디서부터 뛰나요? 옆 건물에서부터 뛰나요? 기본적으로는 네. 대지 경계선.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그리고 기준이 북쪽을 기준으로 이제 이격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높이의 2분의 1을 후퇴하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2번 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높이의 2분의 1을 후퇴하라는 게 이 대지 경계선, 이 부분이 대지 경계선이에요.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띄는 게 기본이고 내 건물 중에서 9m 이하인 부분이 있다면 네. 2분의 1이 아닌 1.5m만 띄어라. 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 내 건축물을 네,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다. 네네, 맞아요. 그 경계선 안에서. 네. 그리고 가끔 보다 보면 저희가 일조권을 좀 덜 받고 지어진 듯한 여기 주거지역인데 네. 왜 이렇게 꺾이지 않고 지어졌지? 라고 네. 이렇게 생각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흔한 예를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이런 경우예요. 도로가 북측 방향에 네. 위치한 경우에는 네. 약간 대지 경계, 이웃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제 높이의 2분의 1 이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도로가 있으면 도로 끝선부터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이격 거리가 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이 이격 거리의 폭이 뭐 눈으로 봐도 얘가 훨씬 좁죠.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을 네, 마치 도로를 내 땅처럼 네. 어차피 거긴 못 쓰는 활용하는 거죠. 뭐 내 땅처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활용해서. 높이 제한 계산 당시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득이 큰 겁니다. 아, 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북측 도로가 있는 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흔한 네. 저희가 주거지역에서 일조권 제한을 덜 받는 가장 흔한 경우.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 사건은 네, 지금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네, 제가 어떤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냐면 네, 똑같은 땅이 네, 경매에 나왔는데 네네. 우리는 이 땅을 구축 건물이 있긴 하지만 네네. 그 구축 건물을 멸시시키고 네,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짓는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모든 조건들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할 때 음, 땅의 모양, 땅의 위치, 음, 방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두 개의 땅이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사례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 부분은 너무 네. 굉장히 커요. 네. 그리고 이런 그 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들은 네.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일조권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다는 네, 전제하에서. 전제하에 일조권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네. 첫 번째 이게 이제 경매 물건인 것 네. 같아요. 관악구 봉천동 물건이고 네. 살펴보면
일단 가격을 떠나서 네. 저희가 이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건물은 뭐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네요. 예, 그리고 일조권 제한을 많이 안 받고 지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뭐 꺾여 들어간 곳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어 보이죠? 예, 왜 그러냐면 층수가 네. 육안으로 봤을 때 층수가 반지하층이 있고요. 아. 1층, 2층, 3층 건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높이 9m 이하로. 1조 사선을 받는 그 높이 자체가 맞아요. 낮아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높이의 제한을 많이 안 받고 지었다. 네, 이렇게 보이고 네. 아까 그 경매 자료를 한번 살펴보자면 네. 경매 자료에 그 유찰이 됐네요. 네. 지금 이게 유찰이 몇 번 된 거죠? 2번 된 겁니다. 60. 3차 이제 2번 신권에서 한 번 유찰되고 또 한 번 유찰되고. 그래서 지금 이 위치 대비 봤을 때 네. 이 가격이면 네. 이거는 제 생각에 토지가만 볼 수 있는 땅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조권만 그러니까 다른 사항은 다 같다고 보더라도 네. 일조권만 고려해도 이 땅은 가격이 맞지가 않아요. 땅값만으로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한번 지금 보니까 아까 네. 건물 상태랑 이런 걸 보니까 네. 건물이 2016년도에 지금 지어진 거네요. 네. 얼마 안 된. 네, 얼마 안 된 네.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에는 아마 건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가격 토지가라고만 봤을 때는 이 가격은 유찰이 2번 됐음에도 맞지 않고 이거는 건물가가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으로 네. 보이고요. 그리고 이 땅은 보시면 일조권을 지금 많이 안 받고 지었지만 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적도 사항을 한번 이거 이제 경매 자료고 네. 지적도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높이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까 제가 북측부터 네. 9m 이하는 1.5m 받는다고 했고 네. 나머지는 높이의 2분의 1 후퇴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측 방향에서 제한을 받는 그 일조권 제한이 굉장히 큰 땅이에요, 이 땅은.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아까 그 사진과 같은 건물, 이 사진과 같은 건물 이상을 짓게 되면 네.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조권 후퇴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네. 이렇게 지적도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네. 그러면 지적도의 상부가 북측입니다. 네. 네, 지적도 상부를 북측이라고 생각하고 일조권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혹시 자료를 찾으시더라도 네. 일조권 상부는 이 윗부분이 북쪽이구나. 방위 표시가 없더라도 무조건 없더라도 북쪽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인접한 대지에 로부터 받는 일조권이 네. 굉장히 심한 물건이다. 그래서 그냥 이 건물을 난 이 건물이 좋아. 네. 그리고 이 가격이면 월세가 잘 나와서 좋아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선택이지만 이 땅 자체의 가치만으로 봤을 때는 네. 아까 그 가격도 안 맞고 그리고 일조권 때문에 가치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땅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네. 똑같은 비슷한 면적의 땅이라 하더라도 일조권이 많이 적용되면 맞습니다. 땅의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한번 어떻게 그 땅의 가치가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지 네.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네. 보시면 저희는 보통 건물을 살 때 이렇게 5층 건물이 지어질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뭐 지하층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5층 건물은 이렇게 반듯하게 지어질 거야 이 지상에서 그렇죠. 라고 제 생각을 머릿속에는 하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아까 건물이 그렇듯이 네. 1.5m 후퇴를 하고요. 네. 1.5m 후퇴를 하고 일조권을 이렇게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높이의 2분의 1의 라인이에요. 네. 네, 높이의 2분의 1 라인으로. 그러면 여기 9m 이하까지는 1.5m만 띄었으면 이제 끝났으니까 네. 문제가 없고 네. 그 초과되는 부분 뭐가 많이 날아갔네요. 많이 날라갔죠. 근데 아까 그 주택은 어떻게 지은 거냐? 음. 반지하를 활용해서 네. 요 높이의 제한을 안 받는 라인에 전체적으로- 뚱뚱하게 지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밑으로 가라앉혀 버린 거죠.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밑으로 가라앉혀서 9m 이하가 되게끔 해서 건축을 한 거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5층 건물은 새로 건축을 했을 때 이 네. 5층 건물의 일조권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빈 공간이 생겼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메꿔서 저 사선을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네, 가능한 네,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네, 가능하고 음. 그래서 건물 가끔 보면 사선으로 생긴 건물도 있어요. 네, 근데 다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안 그러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지은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건축을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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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보시면 4층을 만약에 내가 지었다면 네.
높이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한 층을 그냥 3m로 봤어요. 네. 계산하기 좋게. 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총 4개 층에 3m씩 계산하면 12m잖아요. 네. 높이의 2분의 1인 6m를 뛰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만큼이 후퇴가 더 되는 겁니다. 네. 1.5에 요만큼 한 4.5m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1.5m에 4.5m 이렇게 후퇴가 되는 겁니다. 네. 그 위에 층은 그보다 1.5m, 그러니까 15m니까 5층이면 네. 거기에 2분의 1인 7.5m를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층별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층별이 아니고 각 그냥 높이. 각 높이. 예, 제가 3m를 그냥 계산하기 좋게 책정을 해놨으니까 네. 이 높이면 15m가 되니까 이런 라인이 아, 잡히는 겁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요 높이면 네. 1.5m니까 12m, 1.5니까 여기는 13.5m였겠네요. 음. 그럼 그 높이의 2분의 1만큼 후퇴를 해서 아. 이 라인이 후퇴 라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접 대지가 있고 북쪽이 이쪽에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아까 그 네. 사례가 딱 이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적용될 때 네, 우리 다음 사례, 다음 경매 물건으로 네. 그거는 어떻게 1조 사선을 많이 안 받을지 그 부분 한번 좀 설명해 그러니까 지금 그 준비한 사례는 마포구 성산동인데 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떠나서 네. 자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일단 4층 건물이에요. 4층. 네, 4층 건물이고 보니까 일조권을 크게 받은 느낌은 없네요. 없어요. 네, 반듯하게 지어진 느낌이죠. 네. 한번 살펴보니까 네. 이건 이제 경매 자료고 지적도를 보니까 역시 제가 아까 이쪽 위 상부가 이제 북측이라고 했잖아요. 네. 북측에 도로가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네. 북측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높이의 제한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네, 덜 받는 사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또 이 건물을 샀을 때 나는 이거를 5층짜리로 이렇게 똑뚱하게 반듯하게 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건물은 그거와 준하게 나옵니다. 보면 북측의 도로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6m 도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조권은 이렇게 어, 도로 끝선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주 높이 올라가서 네, 12m까지 그렇죠. 가서 네, 거기서부터 1.5m 정도만 들어갔네요. 그렇죠. 아까랑은 다르죠. 오, 그렇죠. 아까는 내 네. 땅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내 건물에 이제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이 대지 경계선에 건물을 바싹 붙여서 건축을 올리기 시작해도 높이 제한을 많이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건축의 면적이 완전히 다르죠. 5층의 건물을 같이 짓더라도 결국 땅의 가치는 그 네. 위에 건물을 얼마나 높이 올리거나 아니면 그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달라질 텐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사례의 땅과 네. 이 두 번째 사례의 땅은 면적은 비슷하되 네, 쓸 수 있는 활용도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아까 그 첫 번째 사례는 네. 대지 면적이 한 60평 가까이 됐었나요, 그죠? 네. 요 사례는 대지 면적이 한 50평도 안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건축되는 이 바닥 면적은 뭐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를 봤을 때는 거의 준하게 건축이 된다고 할 정도로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네. 훨씬 더 많은 비율적으로는 훨씬 더 많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업적인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리고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가 비싸잖아요. 네. 많이 건축을 해야 그리고 많이 임대를 해야 많이 판매를 해야 이득이 생기는 사업성이 좋은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을 제한받아서 많이 못 짓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조권이 거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르고 네. 그냥 기존의 다가구나 단독주택 네. 이런 것들을 그냥 매입하면 네, 결국엔 나중에 그 건물을 그대로 쓰다가 어느 순간에는 신축을 해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매도 시점에서도 그걸 사는 사람이 오히려 또 신축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걸 모르고 그 물건을 땅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내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을 볼 때 1조 사선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정보네요. 돈 되는 정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경매 물건을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경매 물건에는 이런 물건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 물건 중에 어떤 게 진짜 땅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물건인지를 따질 줄 아는 것. 맞아요. 이게 실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돈 되는 정보 맞습니다. 지식이고. 감사합니다. 네, 돈 되는 정보를 알려주셨고 네, 우리 오늘은 1조 사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돈 되는 정보를 알겠습니다.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